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적응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면 시장에 적응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동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시장이 불안하다. 이것이 제일 문제일 겁니다. 시장이 왜 불안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이 불안하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이 양쪽에서 쌍끌이 매도하는 이 부분이 제일 위협적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전방위 매도 공세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공매도 금지 이것도 푼대요. 공매도 금지 풀면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 심리 위축 공매도를 푸니까 투자자들은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금리가 오르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하게 만들어 가는데요. 이 불안한 시장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지? 어떻게 중심을 잡는 게 좋을까요? 뭘 봐야 될까요? 이게 제일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바로 경기 변동 사이클.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신 대표가 얘기하고 싶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경기 변동 사이클 별거 뭐 이것이요? 보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끝까지 이끌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기 변동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키친 파동입니다. 키친 파동은요 3년에서 4년 주기로 들어오는데요. 재고 순환 파동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저점이 찍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 대표가 얘기해 드릴게요. 바로 2020년 2분기가 키친 파동의 최근의 저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파동은요 중기 파동입니다. 9년에서 10년 움직이는 쭈글라 파동을 얘기하는데요. 투자 순환에 대한 파동이다 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역시 최근 저점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저점은 2020년도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작년도네요. 작년도 쭈글라 파동의 최저점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쭈글라 파동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장기 파동이지요. 콘트라 TF 파동인데요. 콘트라 TF 파동은요 40년에서 50년 즉 기술 혁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저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면 2010년도 지금이 2021년도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네요. 근데 콘트라 TF 파동은 40년에서 50년의 주기 사이클로 움직이니까 10년 정도 지났다고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몇 년이죠? 2020년 1월달이잖아요. 1월달뿐이 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에 이 세 개의 파동을 봤죠? 이 파동에서 경기순환 시작점이네요 라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여건만 본다면 지금 주가가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짧은 거부터 볼게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짧은 거부터 보자. 키친 파동부터 볼게요. 키친 파동은요 작년 2분기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시오. 자, 작년 2분기가 저점인지 진짜 한번 볼까요? 미국의 키친 파동을 볼게요. 20년 제뉴얼이 이렇게 써있네요. 20년 즉 2020년 1월달이 저점에서 턴을 하는 포인트, 요 포인트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의 키친 순환도 한번 볼게요. 이곳은 경기 선행지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역시 2020년도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뭐지요? 바로 주글라 파동이겠죠? 이 주글라 파동에 대한 부분도 작년이 저점이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 한번 볼게요. 미국의 주글라 파동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파동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축 대부 조합 사태라는 부분이 있어갖고 주글라 파동에 대한 부분이 툭 하고 떨어졌었어요. 다음에는 IT 버블이고요. IT 버블에 의해서 붕괴될 때 굉장히 크게 낙폭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부분은 바로 리먼 사태입니다. 리먼 사태에 의해서 주글라 파동의 사이클이 쿡 하고 떨어진 부분이 이제 올라왔는데 바로 작년도 2월달, 3월달, 4월달 지나가면서 코로나 사태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주글라 순환, 즉 주글라 파동을 콱 하고 눌러놓는 그런 부분이 나왔지요. 바로 미국의 고정 투자 순환 이 부분이 낮게 형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국의 주글러 순환, 주글러 파동을 한번 봐봅시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고정 투자 순환에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주글러 파동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요, 2020년도 1월달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전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다면 주글러 파동 이 자체도 반전되는 그런 여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일 길은 파동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바로 콘트라 TF 파동입니다. 이 콘트라 TF 파동은 장기 파동이기 때문에 2010년이 저점이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2010년이 이 저점에서 중간적으로 올라오는 이 여건에 있으니까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받침 역할을 해준다. 장기 파동이 받침이 되고 중기 파동이 시작점에 있고 단기 파동이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이 최적점의 단계에 있다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죠? 경제는 상승을 하니까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콘트라 TF의 순환 한번 볼게요. 1차 파동이 어머나 이거 스팀 엔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게 그 증기기관이 나와서 그런 거겠죠. 1780년에서 1830년까지. 2차 파동은 언제예요? 철도 철강. 아이고 이거 맞네. 미국의 철도가 놓여지면서 산업에 대한 부분이 부흥이 일어날 때 2차 파동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3차 파동은 전력하고 화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4차 파동은 자동차와 석유 화학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자, 5차 파동은요. 바로 이전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정보기술, 통신기술 이런 쪽에 의해서 올라왔었던 상황이고요. 저점은 3차 파동과 4차 파동의 대공황에 있을 때 저점을 이루었고 4차 파동과 5차 파동에 있을 땐 오이시 쇼크. 자, 5차 파동과 6차 파동에 있을 땐 리먼 사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리먼 사태 때 깡통 내신 분 많지요? 이 리먼 사태에 다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6차 파동 어떻게 보여요? 테크노, 즉 광범위한 부분과 바이오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바이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큰 파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콘트라 TF 파동의 현 위치는 중간 단계 한 10년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이고 콘트라 TF 파동이 40년, 50년 주기를 움직이니까 앞으로 갈 일 많이 남았어요. 이 갈 일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경기봉동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공했잖아요. 열공해봤잖아요. 열공은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봐서 현재의 시장을 정리하고 현재의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방법을 만들어가 보자고요. 자, 기침파동 뭐라 그랬시요? 네, 기침파동은 단기 파동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의 극복, 이 부분의 스타트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 조정 시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글러 파동, 중기 파동이잖아요. 저점이 높아지는 국면이지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승 초기에 추세매매에 의해서 이끌어간다면 주글러 파동에도 부합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콘트라 TF 파동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2020년과 2025년 절반 상승했다. 절반 상승한 부분이 산업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4차 산업과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 호조적 요건에 의해서 콘트라 TF 파동은 지금보다 더 올라올 수 있고 상승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국 시장의 주가는 어떤가요? 등락이 많지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립 매도 이 부분에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바치고 있지만은 주가의 등락은 항상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증시 즉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장기적으로 레벨업 초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적 보조와 성장주가 가만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추세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한국판 정책적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한대요. 일자리도 190만 개 이상을 만든다는데요. 제일 큰 게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DNA 생태계 강화 이 부분이 38조를 넘게 투자한다는 얘기인데요. DNA 데이터 산업과 네트워크 산업과 AI 인공지능 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SOC 디지털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부분은 디지털 하는데 또 15조 원 이상을 쓴다니까 결국은 디지털 뉴딜
뉴딜이 얼마나 큰 정책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정책을 차지하고 있는 이 디지털 뉴딜에 해당하는 종목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은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이 부분에 38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뭐 도시나 공간, 생활, 녹색 전환을 위해서 30조 원도 투자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따져본다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자체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골자고, 이 골자인 부분에서 정책 효과에 의한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파동적 부분에서 이 세 개의 파동이 부합되는 점에서 크게 발산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이후에 사회 안전망 강화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차차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주식시장 관심 업종과 관심 종목 무엇을 봐야 될까요? 바로 성장주를 보자. 이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서는 역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합되는 성장주로 봐야 될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성장주 뭐가 있을까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IT 강국이죠. IT 강국이니 반도체가 좋을 거고, 이 반도체를 이용한 5G 통신에 대한 확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 있고요. 전기차에 대한 부분, 이 전기차가 2025년도가 된다면 길거리에 30% 이상이 전기차로 돌아다닐게요. 이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그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이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회사, 이 전기차에 반도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에 5G가 연결된다면 5G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이 5G에 의해서 IoT, 빅데이터가 통제가 되고 사물 인터넷에 의해서 확대된다면 훨씬 더 큰 산업 부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직 끝나지 않았죠. 바로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성장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시장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까. 오히려 등락이 큰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좀 더 싸게 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신 대표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경기변동 사이클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살펴봤는데요. 어렵지 않지요? 쉬워요. 결국은 파동적 부분에 주글라 파동, 컨트라 TF 파동, 킨치 파동 자체가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부분이고 상승하고 있는 초입 단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 변동 사이클에 의해서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지금이 매수 단계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해야 될 단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아이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눌러야지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요. 신 대표가 더 좋은 내용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려운 주식시장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셨지? 감사합니다.